장사도 안 되고 어디가 노동일도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금산이 소도시 하나 주기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 검사를 따로 맡아야 된다. 어? 그럼 이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이라 불리는 약용식물 인삼. 약으로 또 건강식품으로 우리 민족 대대로 사랑받아온 인삼이 두 개의 법이죠.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이중 규제를 받게 돼 인삼업계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사토크 공감. 오늘은 4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인삼의 약사법 적용 논란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농사를 치면 농민이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팔 수가 있었어요. 팔로가 개척이 돼가고 다 팔로가 있었는데 이것거리 그래 뺏어가면 여기 사람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욕심을 부려서 금산이 소도시 하나 주기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5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인삼. 식품이자 의약품이었던 인삼이 오는 9월 30일부터 약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인삼에 약사법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인삼을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해 한약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사법은 의약품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약에 대한 한약재에 대한 그런 관리를 규정하는 법이거든요. 약으로 쓰이는 인삼은 약사법의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인삼을 포함한 535종의 모든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서 그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삼은 현재 536종의 한약재 중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이라는 엄격한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국내 농산물들은 그동안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자체 유통만 되고 끝나는데 대부분 그렇지만은 1996년부터 우리가 인삼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고려 인삼 그러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퀄리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농산물 중에서도 인삼만 특별히 인삼산업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어도 농약은 잔류농약 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 요소 이런 것들이 걸려진 상태에서 좋은 것을 써야 되겠다. 이런 법을 가지고 유일하게 그 이제 농산물 중에서도 단일 작목으로 요것만 이제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 왔거든요. 자유롭게 생산 판매되던 인삼이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규격화되다 보니 전에 비해 인삼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산에 인삼이 가장 많이 유통된다는 금산 국제인삼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장날에도 평상시처럼 인삼을 사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건이 좀 쌓여 있어야지 시장에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오들 안 하고 해가지고 이 금산 시장이 지금 다 죽은 상태. 지금 이게 보면 문이 지금 다 닫혀 있잖아요, 전부 다요. 전에는 100명이 왔다면 지금은 잘 와야지 5명, 10명 정도 와요. 판매량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로 줄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취지에는 공감하며 업계 종사자들은 20여 년 동안 인삼 산업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인삼 산업법보다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약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한 가지 더 받게 된 겁니다. 인삼의 집산지인 금산군 인삼업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이중 규제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인삼산업법도 있는데 또 약사법을 한다고 보면은 두 개를 지킨다고 보면은 이게 시장컨이 그냥 생산하는 사람이나 뭐나 다 없어지게 돼 인삼이요. 마음대로 농사져서
마음대로 팔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게 이게 시장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다른 농산물은 규제를 안 하면서 굳이 인삼만 가지고 규제법을 이는 묶고 저는 묶고 묶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 중 백삼과 홍삼에 한하며 이는 전체 인삼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약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그 식품보다는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기존의 인삼산업법은 그 식품 예를 들어서 인삼을 가지고 그죠? 음료수라든가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식품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극히 부분이에요. 한약재 쓰는 거는요. 그러나 금산군 인삼업계 종사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 약으로 쓰여지는 인삼이 2012년 통계청 조사로 4.4%인 것입니다. 그 4.4%는 작지만 4.4%가 99%가 금산에서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 금산 시장이 막대한 종주지로서 집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그렇다면 인삼에 인삼산업법이 아닌 약사법이 적용되면 인삼업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첫 번째는 농민이 인삼을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검사소에서 인삼산업법 검사 기준에 통과한 인삼을 한약 제조업소 등에 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었는데 약사법이 적용되면 정부에서 인증한 인삼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후에도 농민이나 상인이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약사법이 시행된다고 보면은 우리 상인들이나 농가나 판매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매 주체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주지인 집산지인 금산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농가가 도미노로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약사법 기준에 따라 인삼도 다른 한약재처럼 GMP 시설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수 의약품을 제조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GMP. 원료의 구입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말하는데 이 규정을 인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의한 까다로운 규정에 맞춰 생산, 판매, 제조,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법이 이제 GMP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인삼 검사 같은 경우는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어떤 검사 제도를 통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관능 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성 부분, 그다음에 등급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돼서 유통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후발 주자로 지금 약사법에서 GMP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삼산업법에 적용한 부분을 다시 약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서로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유통 과정 속에서 그 허용 뿌려서 되지 않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 적발되면 바로 구속이죠. 이 어떤 폐기 처분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해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니까 잔류 농약이라든가 그 허용치보다 높다든가 아니면은 그 외 중금속 계통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어서 문제가 일어날 부분들이 만약에 허용 용량 이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으면 절대로 팔 수가 없죠. 아니 농산물 중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게 없죠. 예. GMP 시설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식약처에 현장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인삼 검사소가 그 식약처가 요구하는 그 GMP라고 하는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맞추는데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겠는지 그런 것들을 그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그 지원책도 좀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식약처가 금산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도 그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GMP 기준을 맞출 수가 있겠다. 이미 인삼산업법의 기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식약처. 하지만 이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간 단계라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검토 중인 상황에 대면 조금 신중하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인삼산업법의 검사 기준이 약사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도 굳이 약사법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한약재용 인삼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약사법이 적용되면 까다로운 기준의 시설 외에도 현장에 한약사를 고용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약사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조업 등록을 하게 되면 입고 검사, 출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사를 이제 한 건에 대해서 2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비용도 늘어나고 한약사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약사에 대한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 또 한 번 입고된 물건은 출고될 때까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 이용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약재 인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의사들도 소비자들한테 한약값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두 가지 법 규제 속에서 인삼농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물질적 피해는 물론 이중 규제로 인한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누가 그리고 왜 만든 것일까요? 이 같은 혼란이 초래된 것은 지난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34조 2항에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서 그 제조 관리 기준을 거쳐서 제조한 그 한약 주식품만 이제 사용하도록 그 2011년도 10월 1일부터 그 도매상에서 이제 하고 있는 자가격제를 폐지를 하고 일반 의약품들도 그 의약품 양의약이죠. 양의약들도 전부 다 그 식약처가 정한 품질 관리 기준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한약재, 양약재 할 것 없이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또 그만큼 신뢰도도 앞으로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런 고시는 농림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입법 과정에서 이거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그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이 인삼산업법의 주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이런 논의와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논란이 약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고시에 농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00여 명의 인삼업계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인삼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법이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9월 26일 날 알아가지고 그때 비대위가 구성해서 보건복지부를 항우 방문하고 시위를 했지요. 536가지의 한약재 중에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씨앗서부터 경작, 제조, 검사, 판매가 유통이 안전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면서 인삼산업법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삼산업법으로 약재로 쓰여지는 것을 계속 유통시키도록 해달라고 설명과 설득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이 양법에 대한 특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인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특례에는 인삼산업법이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농축산위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에 합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시 관련 부처가 합의안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삼산업법 모든 게 어떤 법이 상충될 때는 특례 조항을 두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게 보편적인데 이제 이 약사법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지금 법안 소위 위원님들이 그 특례 조항을 인정을 안 하고 그 약사법의 인삼 경우에도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약사법의 적용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좀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법안을 수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완전히 합의가 됐는데 다만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일부 의원들이 인삼류 한약재의 안전성을 어떻게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요 문제 때문에 이제 논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몇 차례 말하자면 그 유예 기간이 연장이 돼서. 그렇게 지루한 공방은 이어졌고 결국 3번의 유예를 거쳐 올 9월 30일까지 인삼의 약사법 적용이 미뤄지게 된 겁니다. 만약 9월 30일까지 아무런 개정 없이 진행이 된다면 양 법이 충돌해 인삼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위법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약사법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인삼류 한약재를 취급하는 한약 제조업자들 그분들은 그러나 인삼산업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또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조, 이 검사, 판매, 유통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약사법에 의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논란이 가중되자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는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1차 합의안의 내용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인삼류에 한해서는 약사법상 한약재로 인정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약사법에 맞출 테니 판매의 주권만이라도, 즉 유통만이라도 농민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합의안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4년이 다 돼가도록 이렇다 할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에는 이익 집단의 횡포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한의사단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한약재 유통 안정성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약사법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삼산업법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검사를 좀 더 강화하고 미흡된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인삼산업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혼란이 없죠. 마찰도 없고.